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엘렌슨. 네. 네, 영어 책 읽기로 수능 만점 갑시다. 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나요? 우선 제일 처음 이제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조금 사실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거나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는 문법이랑 단어를 해야지 이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다 네, 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가 아니면 영어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좀 이제 영어가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붙고 좀 가속도가 붙을 때 어머니들이 항상 이제 문법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옮기시면서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그런 것들로도 조금 이제 화가 있었었고 그리고 분노가 막.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자존감이 많이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많이 깎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학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가는 걸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즐겁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14년부터 이제 강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동네 작은 학원에서 내신을 했었어요. 중학 내신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교과서를 다 외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신을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거기에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 잠시 번역을 하던 중에 이제 알바몬에 올라간 이력서를 보고 YG리더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 도서관에서 가르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책으로 가르친 건 2015년부터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오, 그래도 꽤 되셨어요. 네. 주로 몇 학년 많이 와요? 근데 약간 좀 바뀐 게 예전에는 확실히 초등 저학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초등 5학년 이상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은 2, 3학년 때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확실히 좀 다른 학원들을 갔다가 이제 독해에서 많이 막히면서 조금 5학년, 4, 5학년 때도 많이 오시게 되시면서 그 나이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방학 때 뭐 영어 캠프도 가고 이렇게 외국에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어 독서가 확실히 강세인 것 같아요. 그 뭐 캠프 갔다 온 걸로는 뭐 아이마다 편차가 있지만 충분히 학교 성적과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는 진짜 뭐 영어 학원 안 다니는 애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거의 뭐 5살이면 영어 살살 시작하죠. 뭐 빠르면 뱃속에서부터 시작하고 맞아요. 선생님도 뭐 태교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작을 몇 살부터 어떻게 로드맵을 쭉 가서 사실 목적은 이 책이 너무 시원한 게요. 영어 유창하게 잘하고 뭐 영어 할 줄 알고 뭐 레벨 몇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수능 잘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수능까지 가는 길, 그 로드맵을 오늘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유치원 때까지는 좀 한국어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단어들은 할 수 있어요, 영어는. 근데 이제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학년 2학기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좀 영어 책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2년 정도 읽으면 해리포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2년 만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 3학년 때 빠른 친구 좀 더 빨리 가니까 초등 2, 3년 학년 때는 이제 해리포터를 읽고 나면 이제 아동문학 좀 세계관 깊은 책들을 초등 고학년 때 탐독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외고도 꿈꿀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중학교에 가면 이제 비문학 책들 좀 유명하면 뭐 총균세라든지 이기적 유전자 같은 비문학 책들을 이제 중학교 때 읽어주면 좋죠. 그렇게 해서 한국어로요, 영어로요? 둘 다. 아, 네. 둘 다 읽어주시면 좋죠. 근데 화났어요. 맞아요. 아니 요즘 제가 아까 이제 인터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제가 처음 영어 도서관 들어오고 이제 출산을 하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아동문학 난이도 있는 것들 정도만 읽어도 사실 수능까지 무난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영어책을 읽히신 학부모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능 영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고 이제 고등 내신부터는 사실
그 외부 지문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외부 지문들이 조금 예상하지 못하는 그 더 높은 난이도에서 많이 따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더 상향해서 읽혀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제가 사전에 이 책을 읽고 학부모들을 미리 만나서 질문을 몇 개 받아왔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엄마들은 영어 책을 읽히고 싶어 하는데 쉬운 동화책이에요. 못 읽는데요. 이렇게 딱 책을 펼쳤는데요. 몇 개 아는 단어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영어 책을 어떻게 읽히냐. 일단 단어를 뭐 정리를 해야 되느냐.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읽히느냐. 의미를 모르니까 읽기 싫어한다. 그렇거든요. 어떻게 그 동화책을 읽을 때까지, 거기까지는 어떻게 다다를 수 있어요? 사실 좀 많이 추천드릴 때, 이제 가정에서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조금 사실 단어 말고 단어를 찾지 말라고 좀 많이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단어 공부를 하는 것도 보통 좀 이제 5점대 이상의 좀 난이도 높은 소설부터는 단어를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그전에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독해를 위한 단어 찾기를 너무 깊이 있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이가 이해를 못한다 하고 하더라도 좀 음독을 찬찬히 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의외로 뜻을 잘 파악해요. 문맥 속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어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희가 뜻을 막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책을 그냥 집중 듣기식으로 들으면서 책을 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로 책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게 되게 인상이 깊었냐면 자신이 모르는 단어인데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너가 이 단어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걸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런 뜻일 것 같아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책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문맥들 속에서 아이들이 유추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단어를 조금 모를 때 가능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모를 때는. 근데 제가 네. 사실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사실 동화책도 난이도가 너무 달라서 어떤 동화책인지가 되게 궁금한 것 그냥 같아요. 한 저학년의 뭐 백설공주나 미운 오리 새끼 너무 쉬운가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ABC 배운 친구. 네. 그렇구나. 파니크 뗀 친구. 그러면 사실, 파닉스, 사실 저희가, 이 책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닉스를 2주 이상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빨리 느는 게 없으면, 영어를 잘 해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이렇게 좀 늘어야지, 너무 조금 해서, 그냥 1년에 요만큼씩 맞아요. 뭐, 하나만 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이런 거. 맞아. 그러고, 이제, 어떤 예를 많이 들었냐면, 이제 저가 이제 출산 후, 원래 출산이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몸무게를 쟀는데 안 빠졌을 때 약간 되게 실망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약간 요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 이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파리바게트를 못 잃는다. 이런 약간 좀 그거에 대한 아이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스스로 이제 좀 내가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2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가를 정리한 뒤에 책을 음가에 맞춰서 소리 내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그냥 계속 활용하면서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좀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매일 해야 되나요? 영어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매일 15분이라고 말씀드려요. 15분 괜찮은데요? 매일 15분. 그러니까 많은 양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일 사실 효과가 좋은 거는 제가 느끼기에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 하든지 15분씩 영어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들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단어를 굳이 안 찾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제가 이제 한 남자친구였는데 남자친구가 영어를 너무 어려워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이제 챕터북이라고 하는 요렇게 아동 동화책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학원을 하는 입장이니까 무조건 어쨌든 성적을 올려줘야 되고 실력 올려줘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위대한 개츠비를 한 바닥씩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어요. 아무 그거 하지 말고 뜻도 안 알려주고 그냥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소리만 내서 읽으라고 했는데 그 책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아이가 해리포터를 좀 수월하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영어가 조금 체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풀리는데요. 그거 해석을 꼼꼼하게 다 완전히 하는 게 좋은가요?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의 경우에? 아니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만 해석을 하면 넘어가도 되나요? 아이들이 왜 추천드리지 않냐면 이제 영어 유치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좀 다독을 많이 시키는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숙제로 이제 영어 책을 읽고 영어 시험을 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의 문제점이 영어 그 시험에 나올 만한 팩트만 골라서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책에서 얻어가야 되는 그 순수한 그 글을 읽을 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냥 시험에, 문제만 맞추려고. 맞아요. 시험에 맞춰진 그 독서를 하게 되고 지문을 읽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그런 요령 없이 풀어야 되는 어떤 그 지문에 맞닥뜨렸을 때는 아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듣기에는 막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6학년 때 학원을 처음 보냈고 선생님 말씀대로 영어 읽기만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모르는 엄마고 그런데 뭐 못하진 않아요. 그 신기하게 영어를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 단어 몰라요? 이거 못 써요? 이거 몰라. 이렇게 계속 모르는 걸 찾아내니까 이 영어책 읽기에 엄마들이 맞아요. 불안감 때문에 못 버티고 다 학원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영어 도서관에 오실 때도 어머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매달 레벨 테스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 매달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영어 책은 매달 그렇게 실력이 막 이렇게 눈에 띄게 느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학원에 있으면 그 순간에는 맞았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지만 영어는 계속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제 그 고학년들이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을 보냈다가 이제 그거에 연계돼서 학원을 하고 또 문제풀이식 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또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 지문 해석도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이제 책을 읽혀서 조금 독해력을 늘려볼까 해서 왔는데 이때 어머니들께서 사실 제일 많이 놀라시는 게 아이들이 어머니가 예상하고 어머니가 투자하신 거에 비해서 더 영어를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책을 읽으면 긴 지문을 스스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읽으면서 그 문형이랑 이런 문장, 문법들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국어 읽듯이 이렇게 언어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학원에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이렇게 동사 찾고 전체 이런 방식으로 한 친구들은 지문이 길어질수록 그 문법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어 동사 찾는 것부터 어려워하기 때문에 되게 좀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이제 영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한국어 읽듯이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문장을 읽는 게 어려운 게 없다면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직독직계식으로 동사 찾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뒤에서 앞으로 맞아요. 왔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동사도 사실 본격의 쉼표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동사도 심지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그걸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그 안에 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분사 구문이라든지 뭐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법 하나만 몰라도 해석 막히고 맞아요. 하기 싫어지고 재미없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익혀야 된다 이렇게 고수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단계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불안감을 낮추고 그냥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기본을 우리가 많이 무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학습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본은 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탐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워낙 사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 법들을 찾는 것 같아요. 학원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게, 어렸을 때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중학교, 상급 학교로 가면 갈수록 더 티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 때 책을 읽는 거는 어머니의 어떤 저는 인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초 닦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집에 놔두면 휴대폰만 보고 맞아요. 책 읽히는 게 또 쉽지 않은 아이들은 차라리 학원에 가라. 맞아요. 학원 다니다가 이제 공부 싫어지고 결국 기본을 많이 놓치게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엄마랑 같이 한국어 책, 영어 책 읽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맞아요. 그 힘을 기르는 방법 중에 뭐 하나 없을까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말을 진심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어머님들이 참 자기 자신의 자녀한테는 냉정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히려 너는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의 암시 같이 조금 너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고 이 좀 어려운 순간들이 사실 영어 독서도 많이 와요. 아이들이 어떤 단계를 넘어갈 때 정말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너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고난, 어려움은 인생 살면서 많이 오는데 어차피 이걸 다 겪어서 이겨내는 게 그거랑 우리 같이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겨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약간 전우회 같이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아주면 아이들이 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틀리든 맞든 그냥 계속 읽혀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리고 어머니 그냥 칭찬만. 그러면 아이들이 그 칭찬 속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향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아이들은 그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영어를 바로 말하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조금 어머니들 잘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스피킹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틀려도 무조건 배꼽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어쨌든 저희는 책을 읽을 때 다 집중 듣기식으로 하니까 들으면서 바른 문장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기가 또 계속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듣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면서 이 교정이 스스로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아이가 정확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런 아이들은 사실 좀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 학원 보내니까 문법 하라 연락 많이 오고 또 중학교 앞두니까 내신 영어 이런 거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다 꿈쩍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걸 버렸어요. 아이의 행복과 제대로 된 공부 이외에 그 입시를 버리니까 책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입시는 따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따라오는 거지 내가 목표를 그렇게 두니까 맞아요. 불행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입시는 그걸 좀 내신을 버리고 좀 본질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더 입시가 따라오고 그리고 또 입시를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내신도 잡히는 거여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읽고 그 기본적인 원래 해야 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사실 저는 그걸 이제 중학교까지 하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근데 저도 중학교까지 내신 버리고 책 읽고 영어 책 읽고 총균세 읽고 맞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읽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아이들한테,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 자서전이 나와서 저희 이제 좀 상위권 아이들한테 읽혔는데 어머니들이 그때 많이 문의하셨던 게, 아이가 그거를 100% 이해를 못하는데 읽히는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독서라는 거는 내가 이 책을 다 이해를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대해서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와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도 자서전을 읽고 그 내용 다 기억하고 그걸 뭐 삶에 적용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 찾았다든지 어떤 삶에 자기가 좀 인스파이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독서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요즘 아이들 특히 아쉬운 게 사고가 많이 빠져 있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고 이게 맞는 내용이 뭔지 틀린 내용 이걸 너무 집중해서 독서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 문장에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 문장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두면 저는 아이들한테 사실 인스타랑 블로그를 하라는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딘가에 좀 정리를 해줘서 모아두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그걸 다시 봤을 때 내가 참 10대 때 어렸을 때 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네 이런 것도 되게 삶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게 결국 저는 쌓여서 아이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영어는 내신 문제집 또는 뭐 문법 문제집 푸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내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 외운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본문을 외운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본문 정도는 이제 키 센텐스 정도는 이제 외우는 게 좋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문제집을 막 여러 개 푸는 것보다는 하나를 정확하게 푸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6학년이면 어느 정도 책 읽어야 수능 1, 2등급 나올까요? 책을 한국어 책을 많이 읽어둔 아이가 최고예요. 한국어 체계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관건이에요. 그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이 언어를 배울 때 정말 머리가 약간 제가 늙어가고 공부를 하진 않아서 뭐라고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 아이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문법을 하고 단어를 외운다고 영어가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적지를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영문학을 듣게 되면 언어학 수업도 같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언어를 어떻게 아기들이 습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 거를 발표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데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트로이 목마 그 유적 찾은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찾으신 분이 사실 트로이 찾은 것도 너무 유명하지만 언어를 16개국인가? 22개국어를 하는 분 되게 많이 유명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의 언어 방법이 뭐냐면 책 2권을 골라서 무조건 외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외우냐면 나중에는 그걸 읽은 현지 사람들과 그게 뭐 있냐 없냐를 놓고 싸울 정도로 정확하게 외운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언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구어책 아니고 문어책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언어는 물꼬가 트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꼬가 트여야지 그 다음을 갈 수 있는데 문법과 단어로만은 물꼬가 트이기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항상 틀리다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즐겁고 쉽게 편하게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맞지만 그거 하면 우리가 직접 해봤을 때 12년 해봤지만 안 되는 우리가 있듯이 좀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애는 좀 더 빨리 수월하게 읽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읽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문법을 배울 때도 문법에 나온 그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문법을 배우면 뭐 전치사라든가 수동태라든가 그 말만 좀 이해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게 거기 나오는 예문도 읽고 해석을 못 하는데 문법을 거기다 또 배우려니까 더디고 속도가 느리니까 재미없고 어렵다고 하고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도 우리는 한국어 책 읽고 영어 책 읽고 맞아요. 책 읽기, 맞아요. 읽기로 계속 가는 걸로. 네. 공부도 재밌고요, 사실. 그리고 좀 오늘 너무 좋았던 거는, 내가 해석을 잘 못해줘도 우리 아이가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 되는구나. 맞아요. 제가 여기서 저거는 필사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 근데 필사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좀 우리나라에서도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명작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사를 하면 아이들이 약간 아이든 어리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보다 약간 몸이 기억하는 영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만점으로 가는 거 굉장히 단순해서 너무 행복한 하루인데요. 네. 15분 소리내서 읽고 필사하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끝으로 선생님 한 말씀 학부모님들께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제일 좀 강조하는 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저는 영어로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영어를 잘하게 하는 거는 어떤 영어적 지식이 아니고 삶의 태도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 책을 15분 매일 꾸준히 읽는 거는 결국 저는 성실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믿어줘야 돼. 틀려도 나는 결국에는 잘할 거라는 그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을 꾸준히 더 난이도 있는 걸 읽히고, 더 이제 사실 좀 어려운 책들을 좀 전 읽히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저 깊은 내면의 어떤 사고를 해보았을 때 그 쾌락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엔 쌓여서 아이들의 내신과 입시에게 큰 힘을 보태줄 어떤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영어는 어떻게 보면 지식이 아닌 그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수능 만점은 정말, 어떻게 영어 수능 만점은 정말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아이를 믿어주시고, 아이의 특별함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와닿았어요. 영어를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배운다. 그것이 결국 입시로도 연결이 된다. 입시는 따라오는 것이다. 맞아요. 결국은 문해력, 읽기, 맞아요. 그것이 삶의 태도이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